자, 우리 그 통계학 시간도 이제 제법 많이 달려왔는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다시피 9장, 10장, 11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부분에 많은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시점이 됐는데 여러분 보고 계산을 심하게 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죠, 지금까지. 없었는데 여기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약간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조금 이해를 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상관관계 분석이 뭐다. 또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집단 간 차이 분석이라든가 회귀 분석이라든가 이게 뭐냐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하는데도 분명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자,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상관관계 분석의 첫 번째로 척도에 따라서 등간척도, 비율척도 이상으로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거를 봤던 게 피어슨의 상관계수였죠. 자, 피어슨 상관계수를 봤고 두 번째로 했던 게 서열척도로 측정한 자료를 가지고 두 현상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자, 이런 거를 다뤄본 거를 우리가 스피어만의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거를 좀 다뤄봤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 이거는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자, 이런 거를 다루기 위해서 척도에 따라서 나눠서 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마찬가지예요. 서열 척도로 측정한 자료인데 변수가 하나 추가된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두 변수 간에 예를 들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에다가 z라는 변수가 하나 추가됐을 때 이 세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피어만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관계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변수가 3개 주어져 있다 그러면 부수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부차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끼리 비교하고, 자, 이렇게 비교하고 몇 번 해야 되나요? 3번 해야 되나요? 3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게 누군가가 이거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켄달이라는 사람인데, 켄달이라는 사람은 이 변수가 3개인 경우 내지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간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름도 다릅니다. 상관계수라는 말을 안 붙였고 이름 명칭부터 다르죠. 스피어만의 서열상관계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치계수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하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반에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국어 성적의 석차, 영어 성적의 석차, 수학 성적의 석차 간에 이 3개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거냐,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예와 같이 3개 이상의 변수들, 그러니까 이거를 변수 숫자를 K개라고 한번 해보죠. K개 변수 간에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계수를 볼 때는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이 석차 간의 관계가 있으려면 두 개의 합을 해서 그 차이를 구해서 이거를 다뤄보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끄집어냈는데, 이렇게 변수가 세 개인 경우는 이거를 빼봐야 어떤가요? 만약에 1번 수험자, 1번 학생의 석차를 빼봐야 어떤가요? 다 세 개 다 1등을 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중에서 자, 여기 10에서 10을 빼면 0, 10을 빼면 마이너스 10. 자, 이거는 굉장히 우연한 거죠,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세 과목 다 똑같은 등수로 나오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좀 착안을 해보니까 차이를 구해서 이거를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를 다 더해봤어요. 더해봤더니만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착안한 게 뭐냐 하면, 석차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게 되면 합을 구하면 작은 수가 나오죠. 그런데 석차가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세 과목이 나온다 그러면 합을 내보면 좀 큰 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이 합의 정보를 이용하면 뭔가가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 더해서 이 10명 응시자의 R이라는 숫자는 다 더한 거예요. 과목별 석차를 더해서 이거를 평균을 내봤더니만 16.5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해서 테스트를 해봤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도출을 해놨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고, 세 개 변수 서열의 합이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러면 3, 6, 9, 12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런데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서열의 합이 거의 동일해질 거라는 거죠.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합을 해보면 뭔가 의미 있는 숫자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해냈는데, 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자, 실제로 얻어진 R의 변화폭을 R의 최대 변화폭으로 나눠봤어요. 나눠보고 그 다음 단계로 이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마찬가지로 세 개의 합을 구한 거죠. 합에서 그 평균의 편차를 이용한 거죠. 편차를. 자, 이 편차가 계속 따라다녀요, 보면. 자, 이 편차의 제곱한 거를 12분의 1 K제곱 N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식이 좀 복잡해지긴 했는데, 자, 그 K는 이 사례에서는 K가 뭘까요? 변수 숫자니까 3이 되겠죠. 3. N은 뭘까요? 이 예에서는. N은 응답자가 학생 수가 10명이니까 10이 되겠죠. 10의 3승 마이너스 10, 3의 제곱. 자, 이 RI 있었고 R바가 13.5인가요? 뭐 있었죠, 숫자가. 나오면은 뭔가 W라는 게 나오겠죠, 숫자가. 자, 이렇게 해서 구한 수를 일치계수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되어 있는 예에서 이렇게 구해보면, 자, 첫 번째 응답자의 성적의 석차를 다 더해보면 3이었죠. 두 번째 응답자 10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합의 평균을 구해보면 16.5였죠. 제가 조금 전에 13.5라 그랬는데 16.5네요. 이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거에다가 이 계산 로직에서 구해보면 0.88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이 뚫어지게 한번 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자, 우리 앞에서 상관계수 피어슨 상관계수 구해보면 어떻게 나왔나요?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눠본 거 이렇게 나왔었죠. 이거는 미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데 이거는 공식을 아무리 해봐도 마이너스라는 숫자는 절대로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은 이 상관계수하고 이거하고는 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급이 다른 상관관계 판단 도구예요. 서열 척도로 측정했을 때 부분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는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급이 다른 걸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3개 이상의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도 구했기 때문에 2개 변수는 어떨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2개 변수 간에 상관관계 있냐 없냐는 그냥 조금 응용해 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켄달이라는 사람이 3개일 때뿐만 아니라 2개 변수 간의 상관계수도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서열 상관계수를 2개 변수 간에도 냈는데 이거는 앞에 거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켄달의 타우, 이거 그리스어예요. 타우예요, 타우. 타우라는 걸로 이렇게 표시해서 2개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상관계수 구하는 공식은 여기 제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개 변수는 주로 이 사람이 구한 걸로 해도 되지만 이 사람 이전에 스피어만이라는 사람이 그 공식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개 변수일 때는 주로 이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서열 척도로 측정했을 때. 3개 변수 이상일 때만 켄달의 일치계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서열 척도로 측정된 자료도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남은 게 척도가 이제 남은 게 한 개밖에 없죠. 명목 척도로 측정된 자료는 뭐 가감성제는 당연히 의미가 없고 정보가 굉장히 빈약하죠. 카테고리별로 몇 명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냐 이 정도밖에 정보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도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부분적 극히 제한된 정보지만 제공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피어슨 상관관계는 적용이 안 되겠죠. 이렇게 구한 건. 뭐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어떤 남자, 여자 50명 집단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차를 좋아하십니까? 소나타하고 SM5가 이제 급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남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25명은 소나타 좋아하고 25명은 SM5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자들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25명 나눠졌어요. 자, 여러분 남자, 여자 합쳐서 100명한테 물어본 거죠. 100명한테 물어봤는데 남자 중에 25명 이렇게 나눠지고 여자 중에 25명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작은가요? 굉장히 드물게, 아주 드문 케이스겠죠. 이런 경우는. 자,
이 자료를 봤을 때 여러분이 뭐 이거 어떤 거를 참조하지 않더라도 남자, 여자가 차종 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관계가 있나요, 이런 경우? 정확하게 확률 100명 중에 25명 이렇게 4분의 1씩 성별까지 하게 되면 4분의 1씩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는 아주 우연이라고 할 수 있죠. 우연.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연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궁금한 게 남녀 간의 차종 선택과 관계가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자, X라는 변수가 여기서 뭔가요? 남자, 여자, 성별이에요. 성별. Y라는 변수는 뭔가요? Y라는 변수는 차종이라는 거, 차종.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차종 선택에 관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연구 문제인 거죠. 연구 문제. 근데 이 자료, 여기서 측정된 자료를 보니까 어떤가요? 둘 다 명목척도인데 이 자료를 보면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연히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관련이에요, 무관련. 무관련이라는 거죠. 관계가 있다, 없다로 보면 이거는 관계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없다고.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관계 없잖아요. 자, 이거는 우연 내지 무관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변수를 교차해서 작성한 표를 유관표라고 합니다. 유관표. 눈에 잘 들어오죠, 이렇게 하면. 말로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 자, 이건 뭐 간단한 예니까 뭐 말로 써도 되기는 하겠네요. 자, 그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집단을 100명을 조사해 봤더니만 남자는 전부 다 소나타를 좋아한다고 표시를 했고, 여자는 SM5가 좋다고 다 응답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잘 발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긴 한데, 이렇게 응답을 했다 그러는 거는 성별에 따라서 차종 선택 간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자, 목소리가 조금 그 소리를 질렀더니만 그런데 이거 금방 본 경우는 필연이죠, 필연. 이건 뭐 아주 관계가 많죠. 이런 경우는 필연이라 그래요, 우리가. 근데 현실을 조사해 보면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어떤 상태들로 관찰이 되지,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주 희박한 케이스죠. 아주 희박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관련성이 굉장히 큰 거죠. 자, 여기서 착안한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여러분 앞에서 우리 7장에서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공부하면서 연속 확률 분포의 예로 이렇게 몇 가지를 본 게 있죠. 정규 분포 당연히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표본수가 적을 때 가설 검증할 때 이용했던 분포 있었죠. T 분포 있었죠. 그리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나왔던 게 카이 제곱 분포죠. 카이 제곱 분포는 어떤가요? 표본수가 작은 경우, 그 자유도가 작은 경우는 어땠나요? 분포가 대칭 형태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인데, 이게 자유도가 점점 30 정도에 근접하게 되면 그 좌우 대칭인 분포로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인데, 예를 들어 자유도가
만 5 정도 되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분포고 한 10 정도 되면 이렇게 되고 이제 20, 30 되면 이렇게 되는 자 이런 경우는 뭐 자유도가 10 정도 되고 이거는 뭐 자유도가 한 25 정도 될 때 이렇게 카이제곱 분포는 하나의 분포 모양이 아니라 표본 수라든가 자유도에 따라서 변하는 분포이고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표본에서 이것도 누가 발견했냐 하면 누가 발견했을까요? 이거 피어슨이 발견을 한 거예요. 피어슨이 통계학에 기여를 많이 했죠. 이 상관계수도 발견을 했고 뭐. 자, 표본에서 관찰된 결과가 우연에 의한 결과. 우리 성별에 따라서 자정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첫 번째 본 유관표에 나타난 거가 이 우연에 의한 결과와 가까웠죠. 의미 있게 실제 표본에서 관찰된 결과가 이렇게 우연한 결과와 의미 있게 얼마나 다른가를 알려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이 사이에서 어떤 관찰되는 게 정상일 텐데 이 현실에서 관찰한 게 이 우연에서 관찰한 거하고 얼마나 의미 있게 다르냐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카이제곱 값이라는 거예요. 이 분포에서 구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개의 명목 변수 카이제곱 값은 변수가 두 개니까 하나는 뭐 x 변수가 하나는 y 변수니까 이 시그마를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놓은 거예요.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자, 여기 O는 observed예요. observed. 관찰된 값이 관찰된 표본에서 실제 관찰한 빈도겠죠. 여기서는. 빈도가 우연에 의해 기대되는 빈도. 자, 우리가 예로 든 거는 우연으로 기대되는 빈도가 우리 앞에서 본 예에서는 뭐였죠? 전부 다 25였죠. 25. 자, 요거는 IJ는 뭐냐 하면 I11은 뭘까요? 여기서 I11은 요거고 I12는 뭘까요? 자, I 변수를 차종이라고 보고 이건 뭐 반대로 놔도 됩니다. I는 1과 2밖에 없죠. 요거 아니면 요거겠죠. J라는 거를 성별로 놨을 때 J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뭘까요?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IJ 있는 게 전부 다 11이다. 그러면 요 칸에 있는 거예요. 1, 2다. 1, 2다 그러면 요거라는 거죠. 2, 1이다. 그러면 요거라는 거죠. 2, 2다 그러면 여기 좌표에 있는 거죠. 요 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복잡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시된 예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을 구하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값이 요 계산해 보면 요 값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4가지가 나오겠죠. 4가지가. 4가지가 나온 거를 다 더해는 게 무슨 값이라고요? 카이제곱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관찰한 값이 기대되는 값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자, 이거잖아요. 의미 있게 얼마나 다른가, 차이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값이 카이제곱 값이라는 거예요. 실제 계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를 가지고 해보면 자, 이거 첫 번째 유관표에 나온 거 계산해 보면 어떨까요? 그게 이렇게 관찰된 값이다. 기대되는 거하고 차이가 없죠, 이거는. 의미가 없죠. 제로로 나오면 뭔가요? 제로로 나왔다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 관찰된 결과가 우연에 의한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거 양극단이라 그랬잖아요. 양극단. 자, 이게 양극단이기 때문에 0이죠. 이걸 계산해 보면 어떨까, 이걸. 이게 관찰된 거다 그러면 관찰된 거, 이게 기대된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 (1, 1에) 해당하는 거 50이죠. 1, 2에 해당하는 거 0이죠. 2, 1에 해당하는 거 0이었죠. 2, 2에 해당하는 거 50이었죠. 그 계산해 보면 1, 1에 해당하는 거, 기대되는 거 25고 1, 2에 해당하는 0이었죠. 2, 1에 해당하는 거 50이었고 자, 2, 2에 해당하는 거 0이었죠. 자, 그 수식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뭐라 그랬나요?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관찰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지만 거의 이렇게 관찰됐다는 거는 성별에 따라서 차종 선택 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남자는 무조건 소나타 좋아하고 여자는 무조건 SM5 좋아하고 이런 응답이니까 차종 선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아이디얼하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카이 제곱값 구하니까 뭐가 나왔나요? 100이라는 숫자 나왔죠.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자, 우리 여기 한 45명 있는데 옆반하고 합쳐서 한 100명한테 물어보면 실제로는 이런 양극단의 값은 안 나오고 이 값하고 이 값하고 사이 정도 값이 나오겠죠. 자, 이 양극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예로 든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아, 카이 제곱 값이 크면은 변수 간의 관계가 많겠구나. 자,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카이 제곱 값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걸 유추해낼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붙여서 일반적으로. 카이 제곱 값이 클수록 표본에서 관찰된 빈도와 우연에 의해 기대되는 빈도의 차이가 커졌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예에서 봤을 때. 자, 카이 제곱 분포는 자유도에 의해서 분포의 구체적인 형태가 변한다 그랬죠. 이렇게 자유도에 따라서. 근데 카이 제곱의 자유도는 좀 특이해요. 카이 제곱의 자유도는 우리 앞에서 본 다른 분포하고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금방 봤던 표 있죠. 우리 행의 수가 뭐였죠? 2고 열의 수도 2였죠. 거기서 하나씩 빼서 곱합니다. 이게 자유도예요. 우리가 봤던 예에서는 자유도가 그럼 뭐가 될까요? 1이라는 거예요, 자유도가. 자유도가 1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대칭 분포겠죠. 저렇게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분포겠죠. 그러면 행의 숫자가 4고 열의 숫자가 3인 경우에는 자유도를 어떻게 구할까요? 각각 하나를 빼서 곱하면 되죠. 3 곱하기 2 하니까 자유도가 6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유도 구하면 자, 이 취할 수 있는 값이 6가지다. 취할 수 있는 값이 좀 그림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열은 3가지다. 그러면 제가 잘못했나요? 맞나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유도 구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행이 6개고 열이 3개다 이러면 자유도 어떻게 구할까요? 5 곱하기 뭐 하면 될까요? 2 하면 자유도가 1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유도가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 흥미를 좀 잃을 수가 있는데 우리 조금 기억을 좀 해보자고요, 같이. 우리 가설 검증할 때 최종적인 결과 어떻게 내린다 그랬나요? 가설 검증할 때 최종적인 결과 어떻게 내린다 그랬죠?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전에 설정한 알파하고 표본에서 관찰한 p-밸류 값이 있다 그랬죠. p값. p값하고 사전에 설정된 알파하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채택해야 되나요? 이거를 채택해야 되나요? 표본에서 관찰한 p-밸류 값이 알파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 귀무가설을 채택하나요? 대립가설, H1 가설을 채택하나요? 자, 내가 틀릴 가능성을 5%로 해놨는데 표본에서 관찰해봤더니만 이거보다 작다고 하면 예를 들어 3%가 나왔다. 그럼 틀릴 가능성이 이 경우가 더 작죠. 작으면 틀릴 가능성이 알파 오류는 뭔가요? 이 알파 오류는 뭐죠, 이거? H0가 실제는 참인데 H0를 기각할 가능성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표본에서 구한 게 더 희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하게 기각할 수가 있죠. 안전하게 기각할 수 있고 H1 가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명목척도로 구한 자료에서 이걸 구해보면 p-밸류 값이 카이제곱 값과 더불어 같이 제시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카이제곱 값이 얼마냐는 보고 대충은 이게 관계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부분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건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제시된 p-밸류 값을 가지고 알파 값하고 비교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써놓은 건 그런 말입니다. 자, 이 카이제곱 검정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관계의 여부만을 판단해 줄 뿐 두 변수 간의 관계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자, 이거 나오죠, 이거. 0.8이 나왔다, 이거 계산해서.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마이너스 0.8이 나왔다. 이것도 두 변수 간에는 역관계가 상당한 관계가 있구나. 아니면 0에 가까울수록 별로 관계가 없구나. 자, 이 크기까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스피어만이 됐던 서열 상관계수도 크기를 보면 관계가 좀 크구나, 작거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크기까지는 알려주지 못해요. 카이제곱 값만 놓고 보면. 단지 두 변수의 독립성 여부만을 판단해 주죠. 독립이라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관계가 있구나 없구나 정도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심심하니까 하나를 더 값을 알면 어느 정도 크기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관표에서 나왔다고 해서 유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분할계수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봤던 남자 50명, 여자 50명한테 차종 선택하라 그랬을 때 표로 나타낸 거 그 컨틴전시 테이블이었죠. 유관표였죠. 그 유관표에서 계산돼 나오는 계수가 유관계수라는 거예요. 관계의 크기도 분석할 수 있는 상관관계 분석 방법이에요. 근데 이 값은 카이제곱 값과 별개로 노는 게 아니라 그 값과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자, 유관계수는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테스트를 내보니까 이런 결론을 얻어낸 거예요. 여기서 n은 뭘까요? n은
그래서 N은 뭘까요? 우리 앞에서 든 예로 보면 N은 뭘까요? 남자, 여자 합친 숫자죠. 100이죠, 100. 카이 제곱은 뭘까요? 필연인 경우에는 카이 제곱은 뭐였죠? 100이었죠. 분모 200에다가 분자 100이죠.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계산하면 루트 2분의 1 나오겠죠. 루트 2분의 1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0.707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아까 필연인 경우는 관계가 아주 밀접하죠. 관계가 아주 밀접하면 우리 앞에서 든 예로 봤을 때는 1에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데 어떤가요? 좀 작죠? 숫자가 좀 작게 나오죠. 아주 밀접한 성별에 따라서 차종 선택 간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유관계수 값을 가지고 보면 0.707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질이 달라서 그래요. 급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척도가. 그래서 정의상 항상 분모가 더 크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1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관계수 값은 1이 될 수가 없죠. 구조상 보세요. 1이 될 수가 없죠.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이건 완벽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 예에서 봤을 때 필연은. 크기가 실제보다 작게 계산될 수 있다. 여기 부호도 없어요. 부호가 없죠. 부호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봤던 카이 제곱 값을 계산하고 이 유관계수 값을 계산해서 얻어낸 값을 동시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명목척도라는 원천적으로 적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상관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정도는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용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나중에 그 연구를 좀 하려는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카이 제곱 검정을 또 씁니다. 이거를. 자, 그 어디에다 쓰는가는 좀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 여기까지만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관관계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 대충 어떻게 하느냐는 여러분이 그 조금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실제로 돌려보는 거는 저하고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결과를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하는 거는 결론이 뭔가요? H0 가설을 받아들일 거냐, H1 가설을 받아들일 거냐, 이거를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그거를 오늘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관계 분석은 모집단에서 그 표본에서 구한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에서도 관계가 있느냐를 추정해보는 마찬가지로 추리 통계 분석 기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우리 가설 검증하는 절차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설을 놓느냐. 일단 가설을 어떻게 놓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무가설은 보수적이죠. 두 변수 현상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대립가설은 뭔가요? 존재할 것이다. 자, 이게 기본 로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로 써놓은 거는 우리가 수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표본에서 구한 상관 계수를 가지고서 모집단 전체의
그래서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가 H0 가설이죠. 자, 이건 모집단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 피어슨 상관계수, 이거는 표본에서 구했을 때는 이렇게 R 비슷하게 놓는다 그랬죠. 근데 모집단 전체에서 상관계수는 이렇게 그리스 문자 로우로 읽습니다. 로우로 읽고 H0 가설을 모집단에서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놓는 거죠. H1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죠. 0이라는 거죠. 아니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놓는다는 거죠. 좀 전에 말로 써놓은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갑자기 복잡해졌는데 우리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나중에 취업할 때 최초 급여에 관심이 있죠. 최초 연봉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최초 급여가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근무했을 때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냐, 그 정도 플러스 알파 연도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 그과 관계가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 출발을 높은 급여에서 하면 나중에도 급여가 높을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처음 시작은 좀 약했지만 나중에는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이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석 대상 변수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현재 받는 급여와 최초 급여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건 대립가설인가요? 귀무가설인가요? 현재 급여는 최초 급여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놓은 거는 뭔가요? 연구가설, 대립가설이죠. 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면 500원 주고서 그걸 할 수도 있지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모아서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데이터는 주어졌다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연구가설, 귀무가설 이렇게 놨어요. 자, 복잡하니까 이렇게 놨다는 거죠.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건. 제로로 놨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한 474명의 급여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이 자료는 주어졌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검정 통계량 봤죠? 검정 통계량. 검정 통계량 언제 봤나요? 자, 가설 검증하는데 자, 이쪽 영역에 들어가는 거 1-알파고 이쪽 영역에 들어갈 가능성 알파죠. 알파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갈 거냐, 여기 들어갈 거냐 나타내주는 경계에 있는 게 뭔가요? 경계에 있는 거 임계치라 그랬죠. 임계치. CV 알파죠. 자, 이렇게 이거를 구할 수도 있지만 또 뭘 구할 수 있었나요? 검정 통계량 구해볼 수 있었죠, 우리. 검정 통계량 우리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가설 검정할 때 어땠나요?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했죠? 루트 n분의 시그마분의 x바 마이너스 뮤 이렇게 구했나요? 자,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이게 예를 들어 뭐 2.4가 나왔다. 근데 여기 경계선상에 있는 걸 구해봤더니만 1.96이 나왔다. 그러면 이 검정 통계량은 이거보다 오른쪽에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죠.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가설을 이제 그 H0를 선택할 거냐,
H1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예? 그럴 때는 H0를 기각하겠죠. H0 기각하고 이거보다 더 크니까 오른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H0를 기각하고 H1을 선택하겠죠. 예. 자, 피어슨 상관계수도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면 이런 로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을 괴롭힐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외우지 말고 학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피어슨 상관계수의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면 자, 저런 로직으로 구해보면 루트 1-r 제곱인데 여기서 말하는 r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r이 뭘까요? 상관계수 맞습니다. 1-r의 제곱 분의 앞에 또 r이 또 분자에 r이 또 있죠. 상관계수 루트 n-2라는 거예요. 이건 표본수겠죠. 표본수. 자, 이렇게 하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뭐 괴롭히려고 이거 외워갖고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해봐라.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자, 이 통계학자들이 해보니까 피어슨 상관계수의 검정 통계량은 T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구한 게 T, 앞에 T값이라 그랬잖아요. T값. T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T분포를 참조를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n-2의 자유도를 가진 T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해보면. 그래서 검정을 T분포를 이용해서 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유의 수준 알파가 5%냐, 1%냐 거기에 따라 T값과 비교해서 거기서 T분포에서 주는 어떤 값이 있겠죠. 예를 들어 그게 1.96이다. 근데 내가 표본에서 구한 값을 구해봤더니만 뭐 3점 몇이 나왔다. 아니면 이거보다 작게 나왔다. 여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료가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SPSS를 돌려서 구해봤더니만 이런 게 나왔어요.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여서 미안한데 자, 상관계수 테이블이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n이 뭐로 나왔나요? n이 474가 나왔죠. 474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현재 급여하고 최초 급여하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자, 현재 급여하고 현재 급여는 관계가 1이겠죠, 당연히. 자, 현재 급여하고 여기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최초 급여는 0.880이 나왔어요. 0.880이라는 거는 어떤가요, 여러분? 이 피어슨 상관계수가 0.880이 나왔어요. 저기 보니까. 굉장히 높죠. 최초 급여와 현재 급여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자, 상관계수 수치만 보니까 이거는 대번 분명하게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하자고요. 유의 확률 양쪽이라는 거 여기서 양쪽은 뭘까요? 양측 검정했다는 거예요. 양측 검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의 확률은 무슨 값일까요? 지워졌는데 저 표에서 계산된 값이기 때문에 저기서 유의 확률은 뭘까요? 관찰된 유의 확률이겠죠. 관찰된 유의 확률.
을 통해서 관찰된 유의확률이니까 이건 p-밸류 값이겠죠. p-밸류 값이 0. 뭐가 나왔다고요? 0.000이죠. p가 0.000인데 이거는 확률로 나타내면 이거 뭐가 될까요? 0.000이라는 건 1000분의 1보다도 작다는 말이겠죠, 이게. 자, 여기 소수점 세 자리까지 있는 거 보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1000분의 1보다 이게 더 작죠? 그러면 이 값은 당연히 알파가 뭐 0.01이나 0.05나 이 값보다 훨씬 작죠, 이게. 작기 때문에 H0를 안전하게 기각할 수 있고 H1을 채택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자, 이렇게 H1이 채택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 8장 할 때 마지막에 말로 한번 풀어서 주는 게 좋다 그랬죠. 결론이 뭘까요? 결론. H1이 채택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최초 급여와 현재 급여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결론, 최종 결론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최초 급여와 0.880이죠. 이 값 똑같아요. 최초 급여를 놓고서 봐도 현재 급여와 사실 한 개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0.880 똑같죠, 이렇게. 자, 여러분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만 서열 척도로 측정된 거 해석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봤던 거는 현재 급여, 최초 급여 이거 비율 척도죠. 비율 척도잖아요. 급여가 없을 수도 있고 뭐 500만 원일 수도 있고 100만 원일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다. 0이라는 게 의미가 있죠. 비율 척도였어요. 자, 이번에는 직종을 세 가지만 있다고 해보죠. 직종을. 자, 직종이 세 가지만 있으면 사실은 서열 척도로 보기보다는 명목 척도에 가까운데, 자, 직종 간에 그냥 사무직, 관리직, 뭐 일용직 이렇게 세 가지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거 그냥 서열돼 있다고 이렇게 간주를 하고서 서열 척도로 가정하자는 거예요. 자, 피교육 연수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했냐, 전문대 졸업했냐, 대학 졸업했냐, 대학원 졸업했냐, 이거 피교육 연수인데 이거 진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뭔가요? 사실은 비율 척도는 아니죠. 근데 그냥 비율 척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료 데이터 값이 있으니까. 자, 피교육 연수와 직종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 H1인가요? H0인가요? H1 가설이죠. 자, 로직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왜 놨는지 알겠죠? 이렇게 놓고 데이터를 가지고서 하는데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도 이거 보니까 통계가설 형태로 바꿔놨죠. 로는 제로다.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대립가설, 로는 제로가 아니다. 자, 여기도 검정 통계량을 학자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 괴롭히려면 외우라 그러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 로직은 좀 알면 되고. 여기 RS가 뭘까요? 스피어만 상관계수겠죠. 이것도 분모에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하고 검정 통계량이 좀 달라졌죠. 다르긴 한데 이렇게 구하면 뭔가 값이 나오겠죠. 자, 요 스피어만 서열 상관계수 검정 통계량도 T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T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T 분포표를 찾아보면 되겠죠. 뭐 이 경계선상에 있는 값이 알파에 따라서 뭐 1.58이냐, 2.56이냐 분포표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는 표본에서 구한 값과 이거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한 가지 방법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은 표본에서 구한 유의수준, 관찰된 유의수준 p-밸류 값과 사전에 설정한 알파 값을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통계는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렇게 해봤더니만 자, 직종과 피교육 연수 보니까 여기 상관계수 이게 뭘까요, 이게? 이 무슨 상관계수일까요? 0.415라는 게 나왔는데 잘 안 보이는데 0.415예요. 이 뭘까요? 무슨 상관계수일까요?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계수가 한 거죠.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계수가 0.415인데 자, 이거 봐갖고는 상관관계는 있는 것 같죠? 근데 엄밀하게 보려면 p-밸류 값을 봐야 돼요. 유의 확률을 보니까 양측이라고 돼 있고 0.000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틀릴 가능성이 1000분의 1이라는 거죠. 사전에 설정해 놓은 것보다 틀릴 가능성이 더 작다는 거예요. H0를 안전하게 기각하더라도 틀릴 가능성이 사전에 설정한 것보다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H1을 여기서도 받아들이고 뭔가요? 직종과 교육 연수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로 한번 표현해 주는 게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예에서는. 자, 여러분 요거 보면 지금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죠. 두 가지 제시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스피어만의 로가 제시되어 있고 켄달의 타우가 되어 있죠. 켄달 타우가 뭐라 그랬나요? 켄달 일치계수는 세 가지 이상의 변수 간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켄달이 그렇게 세 가지 이상을 발견했는데 두 가지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은 껌값이었겠죠. 속된 말로. 세 가지 이상도 분석했는데 두 가지 변수 간에 하는 거는 우습게 했겠죠. 그래서 스피어만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걸 타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값은 좀 달라요. 로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켄달의 타우로 본 거고 스피어만의 서열 상관계수 구한 거는 0.4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0.484로 나왔죠. 두 개가 다르긴 한데 유의 확률을 보니까 이것도 0.000이 나왔어요. 이게 두 개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는 못했어요. 많이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 결론은. 뭘 가지고 하던 H1 값을 받아들일 거냐, H0 값을 받아들일까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아까 앞에서 나온 결론 보면 그냥 제목이 상관계수로 나왔죠. 근데 지금 보니까 비모수 상관이라고 그러죠. 비모수 상관. 제목이 왜 저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자, 요 말만 하고 오늘 매듭을 지을 텐데 모수 통계와 비모수 통계라는 거 여러분 몇 번 들어봤죠? 자, 여기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됐던 켄달의 타우가 됐던 이거는 척도 자체가 다르죠. 서열 척도로 측정한 걸 가지고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본 거잖아요. 이건 엄밀하게 보면 모수 통계 방법은 아니에요. 모수 통계 방법을 흉내를 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하게 보면 비모수 통계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여기 비모수 상관이라는 게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어슨 상관계수하고는 급이 좀 다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저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부가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모수 통계다, 비모수 통계다 이렇게 뭐 언급이 좀 됐기 때문에 혹시 여기까지 좀 궁금한 사항 있나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고비예요, 고비. 오늘 이 시간부터가 이제 고비인데 없어요. 자, 마치겠습니다.